제가 늘 말씀드린 게 있는데요. 기술 발전의 3단계가 있습니다. 1단계는요, 우리의 일상을 바꾸고 있고요. 2단계는 산업의 구조를 바꾸면서 필요한 인재상을 바꿉니다. 인재상.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의 문화로서 자리 잡는데요. 이걸 모바일 시대로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일상을 바꾼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2007년 아이폰이 나오기 직전 2002년에 사실은 블랙베리라는 스마트폰이 먼저 등장을 했습니다. 블랙베리가 등장을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야, 이거 지금 너 PC로 하면 되는 업무를 야, 손가락 키보드로 이렇게 오타도 내면서 이게 뭐냐, 불편하게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PC의 시대에서 모바일로 시대로 넘어오는 이 과도기의 블랙베리가 있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2007년 아이폰이나 터치의 혁명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터치로. 우리가 이렇게 키보드 자판도 터치로 가게 되고. 그리고 시간에서 2010년 갤럭시 시리즈가 나오면서 이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우리 이제 핸드폰을 누구나 다 사용하는 시대가 왔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전에 우리가 짜장면이라든가 치킨은 배달을 시키면 배달이 오는 시대였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 2002년, 2003년 이럴 때 파스타 집에서 파스타를 주문한다거나 마카롱 집에서 디저트를 주문하면 배달이 오지 않았어요. 그런 건 배달 안 됩니다. 와서 뭐 드시고 가세요. 와서 테이크아웃을 하세요라고 했어요. 그런데 배달의 민족이라는 것이 우리의 외식의 문화, 우리가 음식을 주문해내는 문화를 바꿨죠. 왜? 모바일이라는 기기가 나오면서 PC에서 우리 배달의 민족 주문할 수 있나요? 없어요. 그렇죠? 쿠팡. 예전에는 아까 11번가 지마켓이라는 것들이 있었지만 이제는 언제서 마켓컬리 쿠팡이 주문을 하면은 네, 바로 그 다음날 배송을 해주는 우리의 쇼핑의 문화, 물건을 구매하는 문화, 장을 보는 문화를 바꿨습니다. 그리고 카카오뱅크 토스. 예전에 은행을 다 찾아갔죠. 은행 문 닫았다 큰일 났다 어떡하지? 그런데 이제는 모바일로 폰뱅킹, 그렇죠? 실시간으로 뱅킹이 되면서 우리의 금융을 대하는 문화, 그리고 입금, 송금을 하는 문화도 바뀌었습니다. 자, 예전에 택시를 예를 들어볼까요? 택시는 어떻게 불렀어요? 조합 사무실에 전화해서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디에서 어디까지 몇 명이 갈 건데요. 이쪽 앞으로 가세요. 그럼 조합사무실 전화합니다. 거기는 너무 외지고요. 골목길이라서 거기까지 못 들어갑니다. 좀 더 큰 길로 나오세요. 아, 예, 알겠습니다. 그쪽 갈게요. 자, 그런데 우린 지금 집에 앉아서 택시를 클릭만으로 부르고 택시가 다 어디까지 위치하고 오고 있는지 보고 2분 후에 도착이네. 지금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면 되겠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택시를 부르는 문화, 교통을 사용하는 문화, 이용하는 문화까지 바꾸게 됐고요. 이 산업의 구조가 바뀌니까 필요한 인재상도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아까 말했던 이제는 핸드폰이 없는 핸드폰 배터리가 2% 남았어. 그럼 어떻게 해요? 큰일 났다. 어떡하지? 불안 증세. 콘센트 어디 있지? 콘센트를 찾으러 다니는 그런 하나의 문화로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걸 AI 시대에 한번 접목을 해볼까요? AI 시대. 챗 GPT가 우리의 업무를 바꾸고 있고요. 우리가 블로그, 인스타, 유튜브를 하시는 분들은 생성형 AI가 우리의 컨텐츠를 대신 만들어주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영상을 볼 때 2시간, 3시간짜리 영상을, 어떤 그런 것들을 빠르게 생성 요약을 해주고, 번역을 해주고, 우리의 업무와 일상들을 이미 바꾸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AI와 관련된 로봇 노동자의 시대, 좀, AI의 그 로봇계가 서울시에서 한강공원 취약지대를 순찰을 돌아다니고, 그쵸? 그리고 우리의 산업의 구조들을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AI가 적용되고 우리 갤럭시 스마트폰에도 AI 기능이 탑재되고 아이폰에서도 올해 이제 6월, 7월이 되면 개발자 회의를 통해서 아마 AI가 기능이 여기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산업의 구조들을 바꾸고 있습니다. 산업의 구조를 바꾸니까 그 필요한 인재상들,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그러면서 프롬프트를 잘 다룰 수 있는 사람, 이렇게 산업의 구조를 바꾸고 있고요. 자, 그러면 이미 2단계까지 우리의 시대는 AI 시대가 진화하고 변화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AI 나와 상관없는 일이야. AI는 먼 미래야 라고 이야기를 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내년 올해 이제 여름에 GPT-5가 나옵니다. 그리고 아이폰에도 오픈 AI 챗 GPT의 기능이 여기에 들어오게 될 거고요. 그러면 2025년쯤이 되면 AI는 하나의 문화로서 자리 잡게 될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AI가 아직까지 먼 미래라고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AI와 관련된 뉴스들이 많이 있죠. AI가 드디어, 네, 챗GPT. 우리가 이제 뭐 여기 주식 투자를 하자는 거 아닙니다. 이 그 모바일 거대 공룡,
IT의 거대 공룡. 그래서 전 세계 시가총액 1위가 마이크로소프트, 2위가 애플, 3위가 아람코, 그다음에 4위가 아람코라는 거는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투자 기업이죠. 이렇게 1위부터 5위, 알파벳, 구글, 아마존 이 5위가 20년 동안 이 박스권이라는데 20년 박스권이 깨어지지 않았어요. 어떠한 기업도 이 5위 안에 못 들어갔어요.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워낙 막강했기 때문에. IT 시대에서, PC 시대, 모바일 시대에서 워낙 막강했기 때문에 어떤 기업도, 전 세계 기업도 이 5위권 안에 진입을 못했습니다. 그런데요, 엔비디아라는 기업, AI 반도체 칩을 만드는 기업이죠. 이 기업이 드디어 20년 만에 이 박스권을 깨고, 네, 애플 다음 3위권에 자리를 잡게 됩니다. 결국 AI가 산업의 구조를 바꾸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AI의 그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가 삼성의 SK 하이닉스의 어떤 반도체 칩을 우리가 어떤 기술을 사용하겠다. 네, 그 말 한마디를 트위터에 던졌을 뿐인데 삼성전자의 주가가 네, 그날 6%대 6%의 상승을 또 보입니다. 그러면서 AI라는 것이 우리의 산업의 구조를 바꾸고 있고 필요한 인재상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그 김 교수의 세 가지 채널에서도 나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지금 부산까지 가는 그 길에 내비게이션을 찍었습니다. 차량용 내비게이션,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저의 모바일 내비게이션, 그리고 옆에 탔던 아내의 모바일 내비게이션을 찍었습니다. 비교를 했더니 A라는 차량용 내비게이션은 3시간 30분을 찍히고요. 제 거는 4시간이 찍히고요. 아내 건 4시간 반이 찍혔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내비게이션을 선택하나요? 바로 3시간 반이 찍힌 제일 단거리 최소 시간이 찍힌 이 차량용 내비게이션을 찍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부산에서 업무를 보고 다시 서울로 이제 복귀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번에 찍었더니 차량용 내비게이션 4시간이 찍히고요. 저의 스마트폰에 있는 내비게이션은 4시간 10분이 찍고요. 아내의 스마트폰에 있는 거는 3시간 50분이 찍혔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내려갈 때 차량용 내비게이션이 가장 정확하고 맞았으니까 올 때도 차량용 4시간 20분이 찍힌 차량용 내비게이션을 찍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봤더니 아내 모바일에 있는 내비게이션이 3시간 50분이네? 그러면 올 때는 3시간 50분짜리가 맞다라는 거예요. AI도 똑같습니다. 이 도구가 뛰어나대가 해서 이 도구를 쓰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내가 어떤 것들을 생산해내냐에 따라서 AI 도구들은 다르게 사용돼야 된다. 그게 바로 AI의 인텔리전스라고 하고 AI 개인 비서의 시대에 우리의 필요한 능력이자 관점이 된다는 거죠. 어, 이 사실이 되게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인간이 컴퓨터의 언어를 이해하기 위해서 C++, 자바스크립트 이런 것처럼 코딩 언어를 배워야 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AI가 인간의 언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사람이 말하면 0.35초 만에 사람의 말을 분석을 하고 이해를 해서 답변을 생성해 내줍니다. 코드로 생성해 내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자연어, 우리와 일상의 대화가 가능하게끔 해줍니다. 그리고 제가 말하는 것처럼 네, 저의 언어를 0.35초 만에 전 세계 125개국의 언어로 바꿔줍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한국어와 그 영어밖에는 할 줄 모릅니다. 일본어, 중국어, 뭐 프랑스어, 독일어 이걸 못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한국어로 제 아바타를 학습을 시켰습니다. 제 음성을. 그런데 지금 이게 음성이 안 들리기 때문인데요. 이거를 제가 링크로 지금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링크로 공유 드리는데 이 링크를 꼭 지금 안녕하세요. 한번 김동석 들어보고 강사입니다. 오십시오. 오늘 근데 여러분을 이 만나 뵙게 되어 링크에 따라서 반갑습니다. 영상을 들으실 니 때는요. 하오. 제 我是金东西教 입모양과 练，今 언어를 天 꼭 很高 같이 兴 한번 见到你。 봐주시기 바랍니다. Hello, 제가 this is instructor 지금 한번 Dong-Sok Kim. 봐주세요. It's a pleasure to meet you today. 제 Bonjour, voici 채팅창에 링크를 l'instructeur Dong-Sok 드렸습니다. Kim. C'est un plaisir de vous rencontrer aujourd'hui. Konnichiwa, Kimudon Soku, John Shides. Kei, Misan ni wa te o aide kite ureshi desu.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링크 단톡방에 드렸습니다. 링크를 드렸는데 어, 지금 전체로 해서 모두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자, 링크를 이제 제가 드렸습니다. 이 링크에 들어가셔가지고 네, 제가 오늘 이제 그 아침에 한번 만들어 봤던 건데 그쵸? 이 링크에 들어가셔가지고 제 입모양과 그 해당 나라의 언어를 네, 꼭 한번 네. 진영생님 지금 링크 올라갔죠? 사이트 열리시죠? 아, 네. 이대령생 감사합니다. 또 빠르게 이렇게 또 피드백을 주셔서. 그럼 한번 보시고, 네.
연결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제 영상을 보셨을 거예요. 그 똑같죠, 그죠? 네. 나라스님, 네, 감사드립니다. 네, 이렇습니다. 제가 한국어로 말을 했고 나머지 언어들은 그냥 컨트롤 CV에서 어떤 나라 언어로 변환해줘, 변환해니까 음성이 이렇게 인식을 해서 변화를 시켜줬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AI 시대가 이렇게 변화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뭐 슬라이드를 많이 준비했는데 네, 뒤에 조금 이따 더 보여드리겠지만 이런 겁니다. 자, AI 시대에 우리가 잘 생각해보자. 글로벌 시대를 우리는 10년 전, 지금도 이제 글로벌 시대긴 하지만요. 글로벌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은 뭐였을까요? 네, 바로 외국어 능력이었습니다. 그렇죠? 외국어 능력. 자,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IT 시대가 됐습니다. IT 시대에 우리가 뭐가 필요해요? PC와 스마트폰, 그 다음에 엑셀이라든가 이런 도구, 스마트와 관련된 그 도구를 활용한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했어요. 자, 그렇다면 AI 시대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은 뭘까요?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AI를 어떻게 AI 도구들을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들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 이 지금 선생님 여기 호스트 지금 운영하시는 선생님 저 한 번만 지금 제가 슬라이드가 오늘 113장인데 지금 한 진짜 필요한 거 한 10분 정도만 더 하고 마무리를 해도 될까요? 10분 정도 저한테 더 시간이 있을까요? 괜찮을까요? 10분 정도? 네, 가능하십니다. 네, 좋습니다. 선생님들. 그래서 이제부터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 한 번만 더 생각을 좀 우리가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실은 진짜 원래는 한 3시간 정도를 이제 분량을 해야 되는데, 네, 이 내용들을 조금 이제 빠르게 진행하다 보니까 제가 말을 빨리 하고 이렇게 하더라도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자, 지금부터 이제 집중을 하셔서 들으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이 한 10분에 15분 내용만 딱 들으시면 아, AI가 이렇게 이제 B2C 영역에서 내 개인에게 이렇게 필요하고, 그 다음에 어떤 누구와 AI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더라도, 네, 이 이야기를 리드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큰 흐름을 한번 봐야 되는데요. 이 AI 시대를 크게 조망할 수 있는 것들을 한번 제가 만들어 볼 텐데,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이 AI 시장, 뭐 여러 가지 생성의 AI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전체 그 그룹에서 딱 세 개의 기업을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됩니다. 첫 번째는요. 첫 번째 다음에 나오면, 네, 오픈 AI와 MS가 연합 전선을 꾸리고 있습니다. 이 연합 전선을 꾸리고 있는데요. 이 연합 전선에 대한 이해가 하나 있고요. 큰 축이 있고요. 자, 제가 이제 자, 큰 축이 있고요. 자, 그 다음은 하나는 구글이 가지고 있는 큰 축이 있습니다. 그래서 빨간색 오픈AI와 MS가 연합 전선을 가지고 있는 큰 축과요. 구글이 가지고 있는 큰 축을 하나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오픈AI는 우리가 말하고 있는 LLM이라고 합니다. 거대 언어 모델이라고 합니다. 언어 모델을 텍스트로서 입력을 다 넣어가지고 학습을 시켜 똑똑하게 만든 아이인데 이게 챗 GPT로 하여금 텍스트도 생성하고 이미지, 영상을 생성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 오픈 AI가 너무 이 능력이 뛰어나니까 이 MS 우리가 MS 마이크로소프트라고 하고 있는 MS가 이 오픈 AI 지분을 50%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50%를 가지고 있으면서 MS와 오픈 AI가 계약을 합니다. 야, 우리가 너 클라우드 센터, 우리가 AI를 돌리기 위해서 클라우드 센터가 정말 중요한데 클라우드 센터를 너 무한대로 쓸 수 있는 권한을 줄게. 대신 우리가 이런 권한을 주는 대신 너네는 우리 MS 프로그램에 뭐 엑셀, PPT, 워드 이런 프로그램에 너네 오픈 AI의 최신 성능의 모델을 우리 들어갈 수 있게 해줘. 두 번째, 우리가 하고 있는 검색 서비스가 있는데 빙이라는 검색 서비스가 있는데 여기에 AI 챗GPT AI 기능을 넣어줘. 넣을 수 있게 해줘. 그래서 MS는 이렇게 내줄 건 내주고 받을 건 받습니다. 그래서 LLM, 아까 라지 랭귀지 모델 오픈의 챗 GPT의 최신의 기능을 독점 사용 권한을 획득하게 되고요. MS 오피스와 업무용 툴에 우선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챗 GPT를 선생님들 이렇게 해요. 챗 GPT를 무료 버전, 유료 버전
아직까지 내가 뭐 한 달에 $20 충분히 낼 수 있지만 이거를 내가 굳이 써서 내가 이걸 내 업무에 활용할 수 있을까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많이들 얘기합니다. 뭐 우리가 리튼이라든가 뭐 아수겁이라든가 우리 국내에서 챗GPT의 기능 일부 기능을 여기 API로 땡겨와서 쓸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있지만 사실은 저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챗GPT의 무료로 이렇게 사용을 한번 해보고 싶다. 나는 최신의 성능에 있는 근데 나는 챗GPT 유료 버전까지는 조금 부담되고 그러면 여기에서 엣지 브라우저에 들어오신다. 특히 윈도우 사용자들은요, 엣지를 쓸 수 있거든요. 그럼 EDGE, 엣지라고 하면 이 모양의 엣지가 뜹니다. 이거를 클릭을 해주시면 이렇게 엣지가 나옵니다. 엣지, 그렇죠? 이 엣지가 나오는 거고, 자 여기에 모양, 이 모양이 이제 MS에서 챗 GPT를 이제 이렇게 독점 사용권을 이용해서 이 버튼을 누릅니다. 이 버튼을 딱 누르시면 네 이렇게 네 GPT-4를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질문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텍스트도 생성을 해주지만 이미지도 생성을 해줍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스케이트 보드를 아이고, 타는 고양이를 줘. 이렇게 되면 네 이렇게 그래서 물론 챗 GPT-4에 들어가서 이미지를 생성하려면 유료 버전을 통해서 달리 3로 그 이미지를 생성해야 되지만 네 여기에서는 여기서 달리로 그려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GPT-4를 아직 유료 버전으로 사용하지 않는데 라고 하시는 분은 이 엣지에 들어오셔가지고 MS의 코파일럿만 사용하면 GPT-4의 가장 최신의 성능에 있는 그렇죠? 아주 퀄리티 높게 이렇게 그림을 그려줍니다. 그렇죠? 이게 그림을 그려주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텍스트 생성이나 그죠? 이미지 생성, GPT, 챗 GPT를 무료로 고퀄리티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고 물론 GPT-4 유료 사용자들에 들어가면 이 이미지를 인페인트 기능을 해서 내 비둘기를 없애주라고 하면 이걸 없앨 수는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렇게 심도 있는 기능들이 없지만 텍스트 이미지를 생성하는 거는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서 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픈 AI와 MS가 연합전선을 구축해서 하고 있는 그런 하나의 도구가 있고요. 자, 그럼 구글은 우리가 이제 대결 구도입니다. 구글이라는 또 하나의 집단은 구글은 MS처럼 뭐 MS 오피스는 없지만 워크 스페이스가 있죠. 워크 스페이스. 그래서 MS 독스라든가 MS 시트라든가 이런 그렇죠? 그래서 워크 스페이스에 그 구글의 언어 모델인 제미나이를 탑재를 시켰고요. 그다음에 MS는 엣지 브라우저, 금방 봤던 엣지 브라우저가 있지만 구글은 크롬 브라우저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은 검색 엔진에서 AI를 강화하고 있는데요. 전 세계 검색 엔진의 90%를 구글에서 활용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안드로이드라는 근데 오픈 AI의 MS가 가지지 못한 거를 구글은 가지고 있어요. 뭐냐? 우리가 안드로이드라는 모바일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안드로이드에서 그죠? 그 다음에 이런 핸드폰에 들어와 있는 그래서 MS는 PC 시대, PC 진영에서 윈도우라는 OS를 가지고 있지만 네, 구글은 모바일의 플랫폼에서의 그런 안드로이드라는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그래서 그, 그 어, 안드로이드에 대항하는 것들이 바로 애플에 있는 모바일에 있는 거잖아요. iOS인데 애플에서 이제 올해 연내에 그런 AI 스마트폰을 출시를 할 거예요. 그때 애플이 어디에다 손을 내밀었냐? 오픈 AI한테 손을 내밀었습니다. 왜? 야, 오픈 AI, MS 너네 연합전선 구축하고 있는데 너 구글 안드로이드 있는데 너네는 모바일 플랫폼 운영 체제 없잖아. 그치? 우리 가지고 있다? 우리 연합전선 구축하자. 그러면 오픈 AI와 MS와 여기 애플이 여기에서 이제 붙게 되면 이 세 명이 하나 연합전선을 가지고 구글은 하나로서 얘네 셋과 네, 크게 경쟁을 붙을 거라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시대가 흘러가는 것들을 조망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이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오픈 AI MS가 구축하는 연합 전선과 구글이 구축하는 연합 전선이 있습니다. 이 각각의 연합 전선에서 내고 있는 서비스를 보면 우리 미래 시대가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제가 다시 우측에 저장을 하고, 네. 자, 그러면 이제 한 7분 안에 마무리할 겁니다. 7분 안에. 자, 그러면 오픈 AI와 구글 제미나이. 자, 먼저 언어 모델입니다. 언어 모델은 아까 말했던 GPT-4o, 챗 GPT-4o가 네, 이 오픈 AI가 가지고 있는 언어 모델이고요. 자, 구글에서 가지고 있는 언어 모델은
제미나이 1.5라는 모델입니다. 자, 그래서 둘 다 언어 모델을 가지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미지 생성도 있습니다. 이미지 생성에서는 오픈 AI에서는 달리3, 아까 우리가 보여드렸던 달리3라는 이미지 생성을 가지고 있고요. 구글에서는 이마젠3라는 이미지 생성 AI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네, 이거를 이제, 아직까지는 이제 이마젠3 같은 경우에는 일반 사용자들에게는, 오픈이 되지 않았고요. 스튜디오라든가 디자이너, 이런 사람들한테, 어, 오픈이 됐는데, 이날 2024년 5월 말에 발표를 했을 때, 이 사용자를 했던 이게 이미지 전문가들이 역대 최강의 이미지 생성 AI라는 평가를 남겼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 어, 이미지 생성 AI 분야에서는, 오픈 AI와 그 다음에 구글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말하는 메타에서 하는 라마3로 만든 이미지 생성 AI입니다. 이걸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지금 여기 하단에 보이시죠? 이 하단을 보시면 글자들이 늘어납니다. 늘어나면서 동시에 이미지가 바뀝니다. 우리가 어떤 명령어를 줄 때 이 글을 0.45초 만에 인식을 해서 이미지를 바로바로 생성해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어떤 걸 만들어줘라고 했지만 이제는 시대의 변해서 단어가 하나 추가될 때마다 이미지가 다르게 지금 업그레이드 되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또 단어를 추가하니까 그 단어를 0.35초 만에 분석해서 이미지를 바로 생성해 줘. 이렇게 시대는 변화하고 있습니다. 0.35초의 반응도. 자, 그래서 이제 이미지가 이렇게 생성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떤 영상을 생성할 때 예전에는 어떤 걸 생성해줘 하고 기다려야 됐지만, 자, 볼게요. 그리고 나서 여기 하단에 얘가 이게 애니메이트 기능을 클릭합니다. 애니메이트 기능을 클릭하니까 단 5초 이내에 아까 생성됐던 정지된 이미지가 이렇게 모션이 들어가고 영상이 생성되기 시작합니다. 이런 영상의 이미지에 모션을 주는 영상이 생성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별 문화가 움직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AI에 어떤 명령을 넣느냐가 정말 중요한 시대가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 또 시대가 들어가서 오픈 AI에서는 소라 AI라는 영상을 만들고요. 그다음에 구글에서는 비오 AI라는 영상 생성 AI를 만들어내고. 자, 그럼 잘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웹 2.0 시대라고 현재 살고 있는 세상에서 컨텐츠라는 거 뭐가 있을까요? 결국은 텍스트, 이미지, 영상. 물론 보일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네, 텍스트, 이미지, 영상. 자, 블로그에서 텍스트, 이미지, 영상 들어가죠. 인스타에서 텍스트, 캡션, 이미지, 영상 들어가죠. 유튜브에서 텍스트, 밑에 설명 들어가죠. 그다음에 이게 대본 스크립트가 텍스트입니다. 그리고 이미지도 들어가죠. 자료, 영상. 결국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만들어내는 컨텐츠의 대부분은 텍스트, 이미지, 영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텍스트, 이미지, 영상을 이 업체들은 IT 업체들, 개발 업체들은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아까 다시 정태승 선생님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독자를 생각하는 글쓰기, 독자를 생각하는 이미지 생성, 독자를 생성하는 영상을 만들어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 본질적으로 나는 세상에 어떤 메시지를 내고 내가 사람들의 어떠한 어려움과 어떤 대상 타겟들의 궁금한 것들을 해결해. 결국 웹 2.0 세상, 우리가 블로그, 인스타, 유튜브 세상에서 내가 이걸 브랜딩을 하고 블로그, 인스타, 유튜브에서 내 채널이 성공을 했잖아요. AI 시대는 100% 성공합니다. 왜? 이걸 만드는 6시간을 걸렸던 거를 AI에게 이거를 명확하게 지시를 하면서 30분 만에, 15분 만에, 5초 만에 이미지 영상 텍스트를 생성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블로그, 인스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시는 분, 안 하는 분도 있겠지만, 내 커뮤니티 리더일 수도 있지만, 지금 세상에서 사람들을 설득시키는 뭔가가 없잖아요? 이게 AI라는 도구는 아까 말한 주판, 계산기, 엑셀처럼 계속해서 변화하고 발전합니다. 이런 것들이 없다면, 네, 내가 그대로 지금처럼 누군가가 다른 사람이 브랜딩이 되고 다른 사람이 채널을 운영하고 대박 부럽다라고 관망자의 역할, 그다음에 부러움을 표현하는 입장밖에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김교실 생활 채널에서 나다움을 찾고 내가 진짜로 무엇을 원하는지, 내가 어떤 것들을 하고 싶은지, 나다움 찾기 이런 것들을 하시잖아요. 그런 것들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나를 알아야지만이 상대를 알고 상대를 알아야지만이 그들이 어떠한 것들을 필요로 하는지 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쭉쭉 보면 이렇게 영상 프롬프트를 이렇게 넣으면 영상을 생성해 줍니다. 그래서 실제 할리우드에서 이거는 촬영 기법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촬영 기법, 촬영 하나도 영상으로 촬영은 없고요. 프롬프트 아까 명령으로만 가.
지구가 나오고 그 뒤에 백그라운드가 있고 지구에서 어떤 황금에 있는 원홀이 떨어지면서 이 특수 효과 오픈 AI의 그 소라 AI로 만든 겁니다. 촬영 기법 없이 프롬프트 명령어로 만들었어요. 지금 보시고 있는 영상들이 단 하나의 카메라로 촬영 없습니다. CG 효과도 없고요. 이거는 그냥 영상 생성 AI한테 명령어를 넣어서 이걸 만들어줘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어떤 도구가 나왔을 때 이것도 거부하고 반대를 하고 그저 파괴 운동을 펼치고 불과 23년 11월에 그 할리우드에서 작가와 배우와 그 촬영 감독들이 그 저항 운동을 펼쳤어요. 큰일 났다. 이거 우리 거 학습하지 마 했는데 단 4개월 만에 마음을 바꿨습니다. 아까 그런 영상들이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할리우드가 오픈 AI 할리우드와 영상 생성 AI 소라와 파트너십을 추진했습니다. 도구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한 3개 정도 남았는데 오픈 AI에서 우리 GPTS 나만의 로봇 챗봇을 만드는 그런 서비스가 있죠. 구글에서도 개인 맞춤형 제미나이 잼스라는 것들을 서비스를. 그래서 앞으로는 내 개인형 챗봇을 만드는 시대가 올 것이다라는 거고요. 네, 음악 생성 AI에 대해서도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예요. 챗GPT4에 어떤 정보를 입력을 해서 넣을 수 있고 쭉 이렇게 했는데 구글 제미나이 1.5%가 여기에서 보시면 1시간짜리 영상을 넣을 수 있고 11시간짜리 오디오를 넣을 수 있고 어 그 20만 토큰을 넣을 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20만 토큰이 어느 정도냐면 우리가 해리포터 영어 원서 8권 아니면 우리가 300페이지짜리 책 15권을 우리가 프롬프트에다가 넣어서 이거 요약 생성해줘 하면은 단 1분 만에 요약 생성을 해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이거예요. 어, 실제로 1382페이지짜리 레미제라블의 그 소설을 AI에게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구글 제미나이에게 집어넣고 이런 그림을 그렸어요. 야, 이 두 남자가 촛대를 가지고 싸우는 이 장면 어디에 나왔던 것 같은데 찾아줘. 엔터. 15초 만에 그 내용은 페이지 1099페이지에 이 내용을 스틱을 들고 이 내용이야. 단 15초 만에 이 1099페이지 있다는 걸 찾아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무성 영화거든요. 무성 영화. 대화가 없는 무성 영화예요. 아까 말했죠. 텍스트, 이미지, 영상을 이제 분석하는 시대가 왔다 했어요. 이건 무성 영화인데요. 무성 영화인데 얘가 44분짜리 무성 영화를 딱 집어넣고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에 그림을 이렇게 그린 거예요. 아, 물탱크가 있고 뭔가 물이 콸콸콸 쏟아져 나오는 이 장면 어디에 있니? 하니까 얘가 단 10초 만에 아, 그거 영상 15분 27초에 이 장면 너 말하는 거지? 하고 찾아줍니다. 찾아줍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생성형 AI는 이렇게 이제 변화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쭉 뭐 내용들을 뭐 이런 내용들이고 그리고 이제 어, 그다음 이제 마지막 두 번째 서비스. 자, AI 오버뷰 서비스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오버뷰 서비스는 검색에서 예전에는 우리가 어떤 검색을 했어요. 내가 우리 집 주변에 있는 뭐 예를 들어 요가 학원을 추천해줘 하면은 어떻게 했어요? 우리 집 주변에 있는 요가 학원이 아니라 그 요가 광고에 막 이렇게 광고들이 판을 치고 그래서 보고 리뷰를 보고 클릭을 하고 이거 아닌데 클릭을 하고 이건 우리 집과 뭔데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AI 기능이 탑재되니까 우리 집 주변에 요가와 필라테스 그리고 샤워 시설이 있고 여성 전용으로 있는 필라테스 샵을 소개해줘. 이렇게 하면은 AI가 그 모든 텍스트를 분석을 하고 AI 수많은 데이터를 한 다음에 이렇게 서비스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지도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실제 가격까지도 보여주는 검색 서비스도 이제 우리가 변화할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카메라가 고장 났을 때 영상을 촬영하는 거예요. 아, 이거 왜 이 셔터가 안 움직이지? 영상을 촬영한 다음에 지금 구글 검색창에 이 영상을 올리고 야, 이거 왜 나 이게 움직이지 않는지 난 무빙 하는지 모르겠어 하고 엔터를 딱 치면 얘가 영상을 분석하고 나서 그거는 네가 이렇게 can try 그러니까 한번 트라이를 해봐 하면서 이 영상을 분석해서 사용 방법, 해결책들을 제시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어떤 우리 집에서 어떤 그 이제 조금 이제 아버지가 좀 아파.
그 응급처치가 항상 필요한 거야. 그러면 119를 부르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이 영상을 여기다 탑재하고 나서 이제 쓰러졌어. 그러면 이제 주치의와 실시간 통화하면서 지금 119는 지금 이미 불렀으니까요. 그동안 어떻게 해야 돼요? 야, 그럼 빨리 환기를 시키고 그리고 발을 높게 올리고 그다음 머리를 낮게 한 다음에 그리고 아버지의 그 뭐 계속 팔다리를 주무르고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 상태를 실시간 확인하면서 야, 그리고 혹시 너 물 있니? 그리고 고개를 들어서 이물질이니 빨리 빼. 하고 나서 그런 응급 조치를 하고 있으면 네. 그 119 구조대나 의료진이 도착을 해서 네, 이렇게 생명을 위급한 상황들을 네, 실제 이런 것들이 지금 적용이 되고 있고 그렇죠? 카메라 인식 기술이나 영상 분석 기술들이 이런 거에 활용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쭉 이제 마무리를 하면요. 제가 이제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마지막 서비스입니다. 이제 마무리를 하면 그 AI와 토론식 설명이 가능한 노트북 LM이라는 사실 구글에 이런 서비스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내가 어떤 특정 정보들을 막 그 PDF 뭐 네이처지의 논문 물리학 논문을 막 여기다 다 집어넣었어요. 다 집어넣고 나서 이거를 쉽게 설명을 해줘. 아니면 리포트를 써주면 써주고 그다음에 어떤 전문가 둘이 대화하는 내용들처럼 해서 나한테 보여줘 하면은 이 대화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대화를 전문가 두 명이 페르소나에서 대화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 이 개발자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떤 물리학 논문을 놓고 나서 야, 내용이 너무 어려우니까 우리 아들에게 좀 쉽게 설명할 수 있게 농구공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줘 하니까 어떤 네이처지에 있던 물리학 논문을 농구공이 그 튀기는 그런 원리를 가지고 설명을 해줍니다. 그런데 여기 이 노트북 LM에 디스커션 모드가 도입이 됐다는 거예요. 디스커션 모드. 서로의 대화를 할 수 있는. 근데 이게 저는 깜짝 놀랐던 게 이게 이런 거예요. 어, 이 손정희 회장이 10년의 AGI 시대가 도래하고 AI를 거부하면 금붕어, 원숭이 수준이 될 것이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 그, 이제 AI가 있어요. AI가 있는데, 이 AI라는 게 이제 AI를 다룰 줄 아는 사람이 기본이 되는 거예요. 기본. 그런데 AI를 다룰 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AI를 다룰 줄 아는 사람과 비교를 했을 때 원숭이 수준이 돼버릴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AGI라고 하는 건 인간의 수준을 뛰어넘는 뭐 IQ가 140, 150이 되는 그런 이제 AI가 등장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이 AGI, ASI가 나왔을 때 이 AGI를 다룰 줄 아는 사람과 사람은 이 그냥 기본이 되는 거고요. 그걸 다룰 줄 모르고 에이 그거 뭐 나랑 상관없는데라고 하는 사람은 금붕어 수준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AI라는 거. 그러니까 지금 주판을 튕기면서 막 3천 명의 그 직원의 그 뭐야 그 3개년치의 그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다고 생각해봐요. 누가 하고 있다면 옆에서 앉아서 신입사원이. 그럼 뭐라고 생각해요? 왜 저러지? 엑셀이란 걸 내가 알려줄까? 라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쵸? 그런 시대가 올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손정희 회장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대통령은 비전을 갖고 방향을 잡아야 된다. 첫째도 인공지능, 둘째도 인공지능, 셋째도 인공지능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생성형 AI를 단순히 검색 엔진으로만 사용하는 것은 잘못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성형 AI를 어떻게 활용해야 되냐? 정보만을 찾는 도구가 아니라 지혜를 공유하는 상담자로서 활용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손정희 회장은 주로 이를 토론의 파트너로 활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정 주제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거나 토론을 원할 때 저는 GPT를 토론 파트너로 활용하곤 합니다. 자, 그렇다면 쌤들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나는 GPT나 챗GPT나 아까 다양한 생성 AI를 대화, 뭐 생성해줘, 뭐 알려줘, 이렇게 지시를 위주로 한다. 1번. 아니다. 난 지시보다는 나는 실시간으로 막 얘랑 대화를 한다. 2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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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치 나라 쌤인데 좋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그래서 이제 제가 만들어 봤어요. 손정희 회장처럼 어떻게 한번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거 마지막으로 시연 보여드리고 네, 끝낼게요. 자, 그래서 제가 GPT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어떻게 토론 배틀을 할 수 있는 GPT를 만들 수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검색의 시대를 살아갈 때는 원시 시대였어요. 내가 예를 들어 고기를 먹고 싶어. 그러면 어때요? 사냥을 들고 21세기에 사냥을 막 초원에 나가서 양고기 잡으러 다녀요? 아니에요. 마트에 가서 냉장고 문만 열면 잘 포장된 맛있는 고기가 부위별로 있어 난 사오기만 하면 돼요. 근데 검색의 시대는요. 예를 들어 이렇게 해볼게요. OECD 국가별 출산율을 분석을 하고 우리나라의 저출산에 대한 이유와 그거에 대한 정부 정책의 그런 정책의 문제점과 향후에 그런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대책 방안에 대해서 한번 우리
관점들을 관점들을 한번 써보세요라고 제가 지금 미션을 드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맨 처음에 OECD의 합계 출산율. 그러면은 구글에 검색을 해요. 그러고 나서 이걸 클릭. 아씨 이거는 OECD 이 최근 자료가 아니네. 이건 또 클릭해요. 이거는 뭐 OECD 우리나라가 포함이 안 돼 있네. 자 그렇게 하면서 OECD의 그 합계 출산율에 대해서 10분 15분을 찾아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또 검색을 해요. OECD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저출산에 어느 정도 우리 합계 출산율이 되는지. 그러면 뭐 또 그거를 한 10분, 15분, 뭐 많게 1시간도 찾을 수 있어요. 그러고 나서 또 세 번째 검색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그런 정부 정책의 저출산의 문제에 대해 우리나라의 정책이 무엇이 있는지 또 찾아요.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찾아요. 자, 그러면 아까 제가 미션을 드리는 그 주제를 가지고 많게는 3시간에서 더 많게는 6시간, 1시간 오늘 안에 해결을 못 할 수도 있어요. 그쵸? 그런데 아까 손정희 회장이 말했던 것처럼 구글에서 아까 노트북 에름에 디스커션 모드가 들어간 것처럼 챗GPTS를 세팅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금 OECD 국가별 합계 출산율에서 우리나라 출산율의 위치와 문제점에 대한 분석,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부의 저출산 장려 대책에 대한 정책 내용과 그 내용의 문제점을 통해 미래 우리나라 저출산 장려 대책이 나아가야 할 방안들에 대한 내용으로 호의를 진행해줘. 자, 그러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4시간, 5시간, 하루 넘게 해야 될 거를, 자, 제가 이제 챗 GPTS를 제가 만든 거예요, 얘를. 토론을 할 수 있던 것처럼. 그럼 여기에서 해당 주제를 분석하고, 이 분석에 맞는 각각의 전문가 3명을 세팅을 했습니다. 뭐, 인구 통계학자, 사회학자, 뭐, 심리학자, 뭐, 이런 보건학자, 막 이런 사람들이 나오겠죠. 그리고 그들이 서로 대화를 하게끔 합니다. 그리고 그 대화 속에서, 이거는 챗 GPT-4 옴니의 최신의 수많은 데이터를 가져가겠죠. 이 대화를 듣고 내가 이런 관점이 있구나라는 걸 할 수 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엔터를 눌렀습니다. 자, 그러면 토의 주제, 대한민국 저출산 문제 정부 정책 미래 방향성. 전문가 캐릭터 김진우 교수, 인구 전문학자고요. 이혜영 연구원, 사회정책 연구 전무원이고요. 박준호 경제학자가 경제정책 전문가가 나옵니다. 그래서 토의 진행을 합니다. 토의 호스트가 주제를 각 설명하고 토의 결론 최종 분석으로 한대요. 호스트가 진행을 해줍니다. 이제 맨 처음에는 제가 그냥 답변만 하게끔 했더니 너무 지루한 거예요. 그래서 호스트가 진행을 하고 중간중간 내용 정리를 해달라 했어요. 그래서 자, 호스트가 안녕하세요. 오늘의 토의 주제는 대한민국 저출산 문제와 정부 대응 정책 및 미래 방향성입니다. 한국의 저출산 OECD 국가는 최하위 수준을 머물고 있는데요. 쭉 이 내용을 데이터를 기반해서 주죠. 그래서 자, 박준호 기자님, 네, 관점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자, 그러니까 김준우 교수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한국 출산율 현재 OECD 국가의 최하위 2023년 기준으로 학교 출산율 1일 무너졌어요. 0.78명으로 이는 인구 대체수 2.1명에 크게 미치지 못한대요. 자, 이혜영 연구원님이 입장을 발표합니다. 박준호 기자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각 전문의 입장을 진행하겠습니다. 논의의 첫 번째 주로 자, 그러면 여기서 대화가 끊겼으면 여기서 그냥 계속 진행해줘 라고 하면 됩니다. 자, 그럼 계속 진행해주면 논의를 시작합니다. 자, 김준우 교수가 이야기를 하고요. 자, 그래서 김준우 교수는 이런 3가지 관점에서 이건 제가 이제 사전에 세팅을 된 거죠. 자, 호스트가 자, 논의 2에 대해서 그렇죠. 자, 그렇다면 내가 예전에 구글링 검색을 하나하나 했어야 됐지만 이런 전체적인 관점들과 얘네와 대화를 통해서 이런 자료들을 체크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럼 계속해서 얘들끼리 대화를 하는 거예요. 이 대화를 지켜보면서 나는 프랑스의 그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그렇죠? 주택 문제가 또 중요하다라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가 어떤 해외 토의 주제 하나를 넣었을 뿐인데 이렇게 대화를 지켜주는 거예요. 지켜주고 그런 나의 관점.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이제 회의 주제가 아니더라도 나의 관점을 확장시키고. 자, 그럼 내가 여기 PDF 자료들을 넣고 이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자면 내가 보유한 정보력, 내가 보유한 얼마나 양질의 정보를 가지고 있느냐가 이 서비스에. 그렇죠? 그러면 내가 여기에서 2023년 기준 합계 출산율 0.78명. 자, 이게 그러면 내가 이 팩트 체크를 하고 싶으면 이런 거에 대해서 아까 팩트 체크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내가 여기에 들어가셔서 네. 자, 물어보겠습니다. 음.
대한민국 2016 학점치 0.78이라고 하는데 맞는지 체크를 해주고 우리나라의 최근 5년간의 합계 출산율 수치를 표로 정리해줘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합계 출산 2020년 기준 0.78명이라고 했는데 제가 그래서 아까 AI 도구를 하나만 쓰면 안 된다고 하는 게 마이크로소프트 빙에 있는 코파일럿이 좋은 점은 뭐냐면 레퍼런스 체크를 해줍니다. 이 자료가 어디에서 가져왔는지.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023년 대한민국 합계 출산율은 0.78이 아니라 0.72로 확인됐다. 자, 그러면 이 0.72로 확인된 게 어디에서 넌 근거를 가져왔니? 그럼 1, 2, 3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아, 여기 이 정보 합계 출산 0.72명이네. 예전엔 우리가 구글링 검색을 했지만 레퍼런스 체크를 해주기 때문에 바로바로 이런 자료들을 와, 여기 이런 자료가 있네. 자료까지도 내가 획득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서 표로 정리해줘 하니까 2019년부터 23년까지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의 그림을 그려줍니다. 그쵸? 엑셀 파일로도 다운받을 수 있어요. 그쵸? 그래서 이런 팩트 체크.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AI라는 하나의 도구를 내가 아까 회의를 위해서 AI 도구를 활용할 거야. 그러면은 아까 GPTS 쪽 OECD 국가에 대해서 우리나라 정부 정책의 문제점에 대해서 할 거라는 그 먼저 주제 설계도 도면이 정해졌잖아요. 그쵸? 이걸로 레포트를 쓸까라는 도면이 정했으면 그러면 GPTS로 먼저 질문을 하고 여기에 나온 각각의 레퍼런스를 MS 코파일럿을 하고 여기에 맞는 적절한 이미지는 뭐 달리3로 만들고 여기에 대한 그래프는 뭐로 만들고 이런 것들이 가능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챗GPT가 우수하니 뭐가 우수하니에 대한 질문들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를 받고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선생님들께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AI 시대에 살아남는 방법 결국 다시 배울 수 있는 용기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내가 그거에 대해서는 필요 없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에게 질문 한번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강의가 끝나고 나서 나는 계속 배워보고 싶어 하는가?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배우고 싶어 하는가? 이 질문에 꼭 던져보시고 이게 김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나다움 찾기, 나를 알아가는 그런 기본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리스 엘다이젠센이라는 그 이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포토그래퍼였거든요. 근데 왼쪽에 있는 이 이미지가 네, 소니의 그런 그 사진 콘테스트 대회에서 대상을 받았던 그 작품입니다. 그런데요, 이 이미지가 이미지 생성 AI로 만든 이미지였습니다. 그래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소니의 그런 사진 콘테스트에서 우승을 했는데요. 이 사람의 인스타를 들어가 보니까요. 이 사람의 인스타는요. 포토그래퍼입니다. 이 사람은 포토그래퍼입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은 사진도 찍지만 대부분의 그런 사진 작품들은 이렇게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프롬프트를 통해서 이미지 생성 AI로 만들어냅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은 새롭게 프롬포토그래퍼라는 새로운 영역을 창출해냈습니다. 포토그래퍼와 프롬프트로 만들어낸 포토라는 프롬포토그래퍼라는 새로운 장르를 만들어냈습니다. 결국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생님들이 진짜 하고 싶은, 선생님들이 세상에 전하고 싶은 본질과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것들이 결정돼야지 나의 생성형 AI도 어떤 것들을 써서 어떤 것들을 할지가 결정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본질에 AI라는 도구를 입힐 수 있는 그런 관점들을 만드시는 그런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고 자 AI 브랜딩 연구소라는 저의 유튜브 채널에 오시면 다양하게 제가 매주 금요일 날 9시부터 11시, 12시까지 2시간, 3시간 정도 매일매일 AI와 IT 트렌드 그리고 오늘 그런 점선면을 연결하는 방법들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성공을 위한 100점 인생이 있습니다. 네. 그 알파벳 알파벳 26개죠. A부터 G까지. 그래서 A가 1, B가 2, C가 3, G가 26인데 하드워크, 날리지, 사랑, 머니인데 결국 100점 단어들을 쪼개서 에티튜드라는 단어를 쪼개면요. 이게 네. 바로 100점이라고 합니다. 에티튜드. 그래서 세상을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세상을 어떻게 접근하느냐, 무슨 일을 하는데 어떤 태도로 임하냐에 따라서 결과는 큰 차이를 낸다고 합니다. AI라는 도구 아직까지는 그래도 나와는 먼 거리야. 이게 아니라 진짜 우리 한번 배워보자. 나 진짜 AI라는 도구 이런 것들 한번 배워서 익혀서 우리 한번 나 진짜 내 업무와 컨텐츠에 한번 넣어보자.
라는 관점으로 한번 네, 우리 접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긴 시간 제 강의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